이렇게 하면 QQQ 바이앤홀드 전략의 연환산 수익률이 13.8%에서 21.4%로 증가합니다. 최근 몇 년간 나스닥이 많이 올라서 QQQ의 자산의 전부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스닥 인덱스는 과거 타 인덱스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여왔습니다. 과거 33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13.8%입니다. 하지만 만약 과거 2000년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형 이벤트가 다시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셨나요? 특히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크기 때문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위기 상황에서 고점 대비 하락폭의 최대치는 무려 81.1%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버티기 힘들 뿐만 아니라 큰 손실을 만회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스닥을 꾸준히 투자하되 안정성을 조금 더 높여서 수익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제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각종 경제 관련 데이터들이 요동을 치게 됩니다. 모든 위기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번의 위기 중 한두 번이라도 회피하게 될 경우 장기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몇 가지 옵션을 활용한 전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될 경우 QQQ를 방어자산으로 옮기고 시그널이 사라지면 다시 QQQ를 매수하는 옵션입니다.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은 아주 드물게 일어납니다. 다만 이것이 일어난 과거 9번 중에 8번의 경우 경기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매우 높은 확률입니다. 또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평균적으로 11.5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2000년대 이후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는 경향을 활용한 것입니다. S&P 500의 주가가 많이 올라 배당 수익률이 특정값 밑으로 내려가면 시장 과열로 보고 위험 회피 옵션을 발동합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은 나스닥 QQQ의 바이앤홀드 전략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옵션에서 과거의 사례를 기준으로 역전 시점부터 12개월 뒤에 9개월간 방어자산빌로 이동하는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 기간은 다양하게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인 배당 수익률 옵션도 선택해줍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을 적용하여 나스닥에 투자하는 경우 1990년부터의 백테스트 결과를 보면 연환산 수익률은 18.2%이고 MDD는 마이너스 27.6%입니다. QQQ를 그냥 바이앤홀드 했을 경우보다 기간 수익률은 7,635%에서 28,101%로 올랐고 MDD도 마이너스 81.1%에서 많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 시와 배당 수익률로 인한 과매수 구간 옵션을 적용하고 방어자산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방어자산을 기존의 빌 하나를 선택하는 것 대신 미국 장기국채 TLT, 물가 연동채 TIP, 그리고 원자재 PDBC로 변경하고 상대 모멘텀이 높은 것을 선택하도록 변경해 봅니다.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간 총 수익률은 기존 7,635%에서 68,750%로 좋아졌습니다. 연환산 수익률도 13.8%에서 21.4%로 대폭 상향되었으며 MDD는 마이너스 27.6%로 감소했습니다. 이렇듯 투자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경제지표부터 시장 데이터까지 여러 가지를 활용하여 투자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성과로 연결됩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와 결과들이 미래에도 항상 같은 형태로 반복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은 더 어려운 영역이며 좀 더 통계적인 접근을 통해 확률을 높인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과거 사례를 분석하여 배울 점을 찾고 그 시사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활용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